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점차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67% 빠진 2,4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8% 넘게 밀리면서 62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 안에서 기회는 없을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차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있죠. 그렇다면 수출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그 11월 달까지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이 665만 대 정도 나왔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잘하면 700만 대 돌파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좀 다르게 연말 또 판촉 행사 같은 것도 그 딜러가 이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런 이제 물량 몰아내기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700만 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저는 환율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환율이라는 것도 적정 환율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환율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주요 수출 수입 업체들은 환을 해증을 걸어 놓습니다. 일시적으로 밴드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런 것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금융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서 환율이 뭐 1,500원대에서 뭐 내년 상반기도 계속 진행되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율 효과는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4분기가 그래도 환율 효과는 3분기보다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는 1,200원 1,300원 초반까지 원화가 강세를 띄었던 상황이고 4분기는 뭐 좋든 싫든 1,300원 후반대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배당이라는 어떤 기대감들도 뭐 밸류업 정책 뭐 후퇴에 대한 우려감으로 뭐 금융주가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을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본다라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판매 호조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은 또 궁금해지는 게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다 빠지고 있는 와중에 오르는 종목이 좀 눈이 가거든요.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모비스 최근에 그래도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좀 버텨주는 모습,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현대모비스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차 그룹은 약간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몽고 회장님께서 많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셨고 이런 부분들이 3세 승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배당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주가 하락은 상당히 그래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소고 또 실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한다면 그래도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를 봤고요. 실적 좋은 건 맞는데 환율 효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둔화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하이닉스가 오늘 독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코스피가 2.7% 이상 빠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1%대 하락을 잘 방어를 하다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자기 돈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자사주로요. 예.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시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이 좀 투입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그동안 이제 뭐 디램 가격이 뭐 30% 넘게 빠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만 원에서 벌써 한 15만 원까지 빠지면서 한번 반영을 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은 우리가 지금 너무 국내 이슈에 매몰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금 넓게 확장해 보면 주말 사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그 미국의 반도체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금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칩을 또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또 하나가 그 칩에도 HBM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이제 애플이 또 편승을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그 중국의 이제 뭐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고사양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도 그 목표가를 낮췄지만 사실은 낮춰도 22만 원으로 낮춘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만큼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플러스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는 하이닉스는 좀 뭐 지금 장에서는 유일한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레거시 부진에 대한 부분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 지금과 같은 시장 안에서 대안으로 꼽아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묶이면서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원래 제가 테마주 별로 안 좋아하고 네. 특히 테마주 중에서 정치 테마주를 제일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뭐 오늘 또 가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 갈 수 있는 쪽인 정치 테마주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내일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뭐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뭐 탄핵 표결이라는 2차 탄핵 표결이라는 거는 빨라야 목요일 금요일부터 어쨌든 공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전국 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조금 많은 시민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본다라면 이재명 테마주를 대항할 수 있는 뭐 다행스럽게 뭐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하기 뭐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쨌든 투표에 표결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네. 상대적 강세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최소한 2, 3일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그러면 뭐 에이텍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이텍에 대해서 사실 종가 매수 의견 주신 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실제로 이 유창희 대표님이랑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일관적인 입장이셨거든요. 근데 작은 불씨라도 시장 안에서 좀 살려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종목 종가 매수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예, 저는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이 종목을 이제 오라고 하신 걸 보고 야, 네. 진짜 우리 시장이 너무 할 게 없다. 이걸 참 저는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X를 들은 거고요. 예. 네. 분위기상은 지금 정치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유일한 답일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주 금요일, 뭐 목요일, 뭐 토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예. 뭐 그 전에 이제 뭐 알아서 내려오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뭔가 이 경제는 이게 뭐 대통령을 욕하고 뭐 아니면 국민의힘을 뭐 저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확실성이 싫은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놓고 역지사지해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사고 싶겠냐? 우리나라가 미얀마 주식시장을 안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미얀마급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사실 좀 가슴이 아프고 오늘은 환율이 미얀마보다 약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든 이제 윗분들이 저는 좀 사실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예. 네. 뭐 저는 정치 테마라는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X를 들었지만 아마 더 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뭐 안랩도 지금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면 상한가 가고 있는데 그럼 에이텍도 당연히 뭐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게 보고 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좀 뭐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좀 씁쓸함을 이제 참으시면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갈 수 있는 게 지금 뭐 정치 테마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두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네. 안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뭐 유청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대항마가 될 수도 있느냐 이렇게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지금 이 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X. 자, 두 분 다 네. X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께서 먼저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테마주 하실 거면 그래도 그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님이 끝까지 나오면서 투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응을 좀 해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고 예. 결국에는 그러면 에이텍이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 테마가 오히려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뭐 제가 뭐 이런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뭐 한동훈 테마라든지 지금 그 이재명 테마 이 두 개가 아마 더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안랩은 좀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테마는 이제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청희 본부장님은요? 네,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뭐 6개월 뒤가 될지 뭐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 정도 입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X를 취했고 결국에는 어쨌든 민주당 쪽은 이재명 후보가 뭐 사법 논리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한 1위 후보라는 것이고 네. 좀 국민의힘은 아직은 그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말 이슈로 인해서 좀 오늘 올라오는 거고 다행스럽게 막판에 좀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내일 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폭이 확대되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부족했는데 지금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 다만 이게 과연 강하게 더 오늘처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어떤 발언들, 안철수 의원들이 좀 강한 발언들을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참 정리 멘트 자체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로 정치 테마주를 두 종목이나 한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끝까지 떠오를 가능성 좀 제한적인 측면에서 종가 매수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금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금융주들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카드 인수 후보군 1위로 좀 거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들 사실은 저평가돼서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다가 그게 이제 올 1월부터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올라온 건데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사실은 1월 달에 보시면 이제 주봉 열어놨는데 1월 20일 마지막 주부터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가다가 옆으로 지금 계속 박스권 행보를 그렸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더 부러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정책에 이제 묶여 있으면 지금 현 정부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 정책을 다음 정부가 이어간다는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하나금융지주도 지분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68%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1, 2% 더 판다는 게 사실은 뭐 큰 의미도 없긴 없지만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개연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도망가서 현금 갖고 있다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내가 사주면서 받쳐줄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게 빼면서 계속 지금 물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보면 하나금융지주 다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에서 또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럼 대표님 금융주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조심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KB금융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물론 이제 배당 정책 열심히 쓰고 발표한 대로 하겠죠. 물론 네. 이제 정부가 바뀐다고 갑자기 이걸 철회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 텐데 네. 일단 주주들이 무서운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융주들은 오히려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제 회장님들이 사실은 되고 안 되고가 주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덮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 이제 이 정부가 워낙 밀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가 그냥 밀린다. 그냥 단순한 계산이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좀 그때 따라 붙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왕고래 테마라든지 네. 뭐 원전 관련된 거는 상당히 좀 큰 위기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원전은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국석유공사 독자적으로 좀 할 돈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외국계 파트너하고 어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더 많이 빠지고 반등을 아예 못 주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힘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밸류업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힘이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전 정권에서 인기가 있었던 정책을 또 많은 투자자들이 호응해줬던 정책을 갑자기 없앤다? 그리고 줬다 뺏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니 밸류업 한다고 해서 배당 올해는 조금 많이 하는데 네. 갑자기 내년에는 배당금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은행주들은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정부가 그걸 막았던 상황인데 네. 이제 그것이 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연초에 한번 반짝 올라왔고 그 이후에 한 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박스예요. 하단이 한 57,000원, 55,000원, 상단이 한 65,000원이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 본다면 한번 분할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주 내에서도 결국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는 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셨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종가 매수 의견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